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을 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이 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미분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미분방정식이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있으면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종속변수는 무엇이냐면 메트릭 텐서입니다. 여기서 메트릭 텐서가 어떤 거였습니까? 저기 있는 저거였죠. G, 뮤, 뉴. 이게 텐서인데 밑에 있는 이 첨자가 이제 텐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게 첨자가 두 개면 텐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뮤, 뉴 이렇게 쓴 것은 우리 그냥 벡터는 X, I 첨자 이렇게 쓰죠. I는 1성분, 2성분, Z성분, X, Y, Z성분 이 세 가지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상대성 이론이 되면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 변하는 첨자일 때 이런 그리스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뮤, 뉴가 다 1에서 4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G11, G12, G13, G14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텐서. 그러니까 한 가지 양이 아니라 이건 전부 몇 개의 양이 되겠습니까? 16개의 양으로 16개의 숫자들로 구성된 게 텐서죠. 물론 이 16개 중에서 16개가 전부 다 독립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조건 때문에 10개만이 독립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 종속변수가 지금 저기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거 소개할 때 저 R은 리치 텐서라고 했고 저 T는 에너지 모멘텀 스트레스 텐서라고 했죠. 저 리치 텐서에도 또 이 종속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리치 텐서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 뮤, 로,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들이 전부 다 1에서부터 4까지 갈 수 있는 첨자인데 로와 같이 같은 숫자가 위층 아래층에서 반복되면 이건 다 똑같은 걸 쓴다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11 더하기 로22 R11 더하기 R22 더하기 R33 더하기 이렇게 다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는 다 더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뮤하고 뉴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거 시그마가 아니라 뉴를 써야지 되겠네요. 이렇게 남게 되는데 요 놈은 또 뭐냐면 요거는 리만 곡률 텐서라고 하는데 이 리만 곡률 텐서는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요 감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분해서 구해집니다. 요거 미분 편미분 표시죠. 편미분 표시인데 요것도 다 첨자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요 감마라고 표시한 건 또 뭐냐면 이거가 크리스토페르 기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메트릭 텐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트릭 텐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메트릭 텐서를 이렇게 나눈 것인데, 그래서 이 리치 텐서 안에 이 종속 변수인 메트릭 텐서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R은 뭐냐면 리치 스칼라 공률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여기다가 네, 리치 텐서에다가 메트릭 텐서를 곱해가지고 같은 걸 다 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칼라가 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메트릭 텐서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독립변수는 뭐냐면 여기서 독립변수는 XYZ인데 독립변수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미분의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미분을 어떻게 썼냐면 요 파시알 기호를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뭘 이렇게 쓴 거냐면 바로 이렇게 파시알 알파라고 하는 것은 파시알 X 알파분의 파시알 이겁니다. 이거 X로 편미분한 게 되겠어요. 그리고 알파가 1이면 X로 편미분한 거, 알파가 2면 Y로 편미분하는 거, 알파가 3이면 Z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알파가 4면 T로 편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G, 뮤, 뉴를 메트릭 텐서를 여기 XYZ로 편미분했는데 이걸 또 한 번 편미분했어요. 두 번 편미분했죠.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독립변수는 뭡니까? XYZ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종속변수는 G, 뮤, 뉴고 메트릭 텐서이고 독립변수는 XYZ이고 이놈이 XYZT에 대해서 2차로 편미분한 그런 미분 방정식이다. 마치 파동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무엇에 대한 파동 방정식? 바로 매트릭 텐서. 매트릭 텐서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공간의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간의 구조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릭 텐서가 도대체 어떻게 공간의 구조를 얘기해 주는 것인지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겠어요. 2차원 공간이 있는데 평평하다. 그러면 그 평평하다는 걸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항상 유클리드 공간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저 공간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스칼라가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변의 벡터의 크기는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우리 저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을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저거하고 같이 하면은 요거 뭐였습니까? 요거는 행벡터고 요거는 열벡터가 되죠. 그래서 행벡터하고 열벡터를 곱하면 이런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행벡터하고 열벡터 가운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했었죠. 이 가운데에 이렇게 행렬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바로 이 행렬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공간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요게 바로 이게 2x2 행렬이죠. 이 2x2 행렬을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매트릭 텐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항상 매트릭 텐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매트릭 텐서가 여기 대각선이 1, 1이고 비대각선 요소들은 전부 다 0이면 이게 바로 평평한 공간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고 이게 바로 공간의 특징을 알려준다. 그래서 매트릭 텐서가 공간의 특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거 뭐 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식만 좀 복잡하게 썼을 뿐이지 이거 없더라도 이거 금방 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다음에 요건 단위 벡터는 마찬가지죠. 아이덴티티 벡터지. 아이덴티티 행렬이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아이덴티티 행렬이 바로 평평한 공간을 나타내 주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평평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게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 2차원 공간이 좀 휘어졌다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어요. 그러면 2차원의 구분 공간의 매트릭 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2차원 공간이 틀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그 그물이 메쉬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리고 여기 두 점이 이렇게 P와 Q가 있다고 한다면 두 점 간의 거리를 우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휘어놓을 때 무엇이 변하냐면 아까 평평한 공간에서는 그물 사이의 간격을 다 똑같이 그리면 됐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물 사이의 간격도 위치에 따라 다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금들 사이의 간격 A도 변하고 또 모두 변하겠습니까? 축 사이의 각, X축과 Y축 사이의 각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죠. 저 축 사이의 각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위치마다 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마다 변하면 매트릭 텐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마다 달라지겠죠. 위치의 함수가 되겠죠. 위치의 함수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장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은 무슨 장을 구하는 것이냐면 매트릭 장을 구하는 것인데 이 매트릭 장이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몇 개로 이루어졌습니까? 16개의 숫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지면 그게 스칼라장이라고 했죠. 3개의 숫자로 이루어지면 벡터장이라고 했죠. 근데 요 매트릭 텐서는 텐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텐서장을 장방정식의 풀이로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공간의 매트릭 텐서는 어떤 모양일까? 이거 한번 보겠어요. 조금 확대해서 그린다면 자, 요 점에서 지금 P점이죠. P점에서 저 길이가 델타 X의 A배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길이는 델타 Y의 B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이 이렇게 세타로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세타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요 두 점 사이의 요 간격 델타 R의 제곱은 요거 코사인
이 법칙,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제곱 델타 x제곱 더하기 b제곱 델타 y제곱 그다음에 빼기 2ab 코사인 세타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 아까 쓴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행렬을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냐면 자, 요거를 우리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 델타 x 델타 y 그래 놓고 여기도 델타 x 델타 y 해 놓고 여기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럼 바로 곱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바로 2차원 구분 공간의 매트릭 텐서다. 그리고 여기서 대각선 요소들이 전부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그물의 눈금마다의 길이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여기에 비대각선 요소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축과 축 사이가 이렇게 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2차원 구분 공간의 매트릭 텐서는 바로 모든 요소들이 다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 숫자들이 어떻습니까? 각각 어떤 점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런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갖다 쓴 거, 요게 바로 뭐예요? 2차원 구분 공간의 매트릭 텐서인데 이것만 보면 아, 그게 어떤 공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3차원 공간으로 간다고 한다면 3차원의 평평한 공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거 만드는 거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평평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변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가운데 매트릭 텐서를 둔다면 자, 이런 모양으로 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가 바로 3차원 평평한 공간,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매트릭 텐서인데 이 매트릭 텐서의 평평한 공간의 특징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대각선 요소는 전부 다 1이고 비대각선 요소는 전부 다 0이면 이게 바로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이다. 그래서 4차원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4개 있는데 대각선 요소는 전부 다 0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이게 바로 4차원 평평한 공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민콥스키 공간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우리 민콥스키 공간에서 두 사건 사이의 크기의 제곱이 어떻다고 그랬죠? 네, 그 특징이 뭐냐면 4차원 변이 벡터의 크기는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 더하기 delta z제곱 하고 나서 마이너스 c제곱 델타 t제곱 이랬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다가 매트릭 텐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네, 여기에 매트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대각선 요소가 전부 0이죠.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민콥스키 공간의 매트릭 텐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콥스키 공간의 매트릭 텐서의 특징은 뭐냐면 네, 비대각선 요소들은 전부 0이라는 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축과 축 사이의 각은 전부 다 직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만 다른 것에 비해서 네 번째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매트릭 텐서의 특징. 특수상대성 이론의 민콥스키 공간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바로 이 특징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속도에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진공 중의 광속이 최대 속도다. 이런 것도 알려졌고 네, 어떻습니까?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중계는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시간축과 공간축을 회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시간이 가는 정도가 다 다르다. 또 막대기의 길이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요. 민콥스키 공간의 매트릭 텐서의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죠. 이 장방정식의 종속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매트릭 텐서인데 이 매트릭 텐서는 이제 무엇을 보여줍니까? 네, 바로 시공간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매트릭 텐서는 또 어디에 있냐면 다 좌변에 있죠. 이 시공간의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우변에 있는 T 뮤뉴인데 T 뮤뉴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간에 분포된 질량들이라고 그랬죠. 이 질량이 정지 질량의 형태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에너지의 형태로도 있을 수 있고 운동량의 형태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분포가 바로 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무슨 식입니까? 질량 에너지 분포가 주위의 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리 어떻게 하면서 구했습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키다가 구했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된 경우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의 극한된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공간의 특징은 바로 민kov스키 시공간의 메트릭 텐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식을 직접 풀어서 우리가 뭐 하고 하는 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는 어렵고 우리 앞으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더 공부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는 것에 이제 끝내겠습니다.